자, 보이시나요? 예. 자, 음, 옮겨볼게요. 잠깐만요. 옆으로 좀 옮겨서. 그 다음에, 자, 이거를, 보이시죠? 예. 여기 제일 위에 보면은 선생님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이외에 뭐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따로 물어볼 것이 있으면 메일로 보내주시면 적어도 매일 아침마다 메일을 체크를 하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메일로 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쉬운 게 메일로 하는 거죠. 자, 교과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 다른 반에서 사용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를 수도 있는데 내용은 뭐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거의 전체적인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전에 쓰던 책이 좀 오래돼서 최근에 나온 책으로 교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생명출판사에 나온 거고 쉽게 배우는 AVR 아트메가 128 컨트롤러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저자명이 있고요. 이 책으로 이제 수업을 할 거고요. 아마 우리가 수업하면 이 책 뒤에 보면 각 챕터마다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교과서가 없는 학생들은 그 연습 문제를 수업이 끝날 때 띄워주고 그 연습 문제를 에 대한 과제를 해서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각 챕터를 하면서 그 챕터에서 일부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업을 했는지를 이제 해보시면 되죠. 본인이 연습 문제만 보고 바로 답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앞에 설명했던 자료를 보고 그에 답을 하면 됩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답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내용들은 이제 첫 번째 주에는 오늘처럼 과목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에 들어가면 다른 이야기를 못하니까 기술 동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시간부터 이 책의 챕터 1에 있는 내용 마이크로 프로세스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2주차에는 거기 아트메가 128이라는 게 8비 CPU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실제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8비 CPU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안에 있는 그 8비 CPU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기능은 종종 굉장히 많긴 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CPU가 PC에도 CPU가 들어있죠. 근데 PC에는 64비트 요즘 CPU가 들어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건 8비 CPU요. 근데 이 과목을 우리 학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자제품에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PC에는 엄청 큰 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가전제품에도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전자과를 졸업하게 되면 CPU를 제어해서 집에 있는 가전제품의 기능을 흉내내는 그런 작은 모듈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집에 있는 많은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끝나면 대충 이렇게 구현이 된 거고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짜면 될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여러분이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CPU가 들어가 있는 시스템을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자제품은 거의 대부분이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안에 들어가는 그 프로세스라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양이 점점 이제 방대해지고 좀 더 기능이 좀 더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주차에는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 공부하게 될 GPU의 내부 구조 안에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칩을 만드는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배우는 거는 이 CPU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라든가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직접 프로그램을 짜고 여러분들이 짠 프로그램을 그 CPU에 올려서 여러 가지 기능이 수행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개발 환경하고 툴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C 언어 배웠죠, 그죠? 혹시 여러분들이 채팅창으로 거기 C 언어 적어도 전산학습하고 프로그래밍 언어 다 배웠죠? 아, 안 배운 사람 있나요? 우리가 이 과목을 하려면 C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전엔 여러분들이 C 언어로 프로그램 짠 거를 PC에서 그냥 돌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PC에서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컴파일해서 뭐 위에 이 아트메가 128 CPU 보드 위에다 올리고 그 CPU 내에서 직접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개발 환경에 대한 거를 익혀서 개발 환경이 결국 이거예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야 되고 그걸 어떻게 이 CPU 보드 위로 올리는지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실험에서는 이 툴을 사용해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짜기도 하고 기능을 구현해서 처음에는 가장 쉬운 LED를 켜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뒤에 가면 뭐 시리얼 통신이라든가 아니면 디스플레이를 제어한다거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구현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주차에는 우리가 아트메가 128에 있는 하드웨어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 전체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반도체 측 측면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나서 이제 그 뒤에 4주차부터 우리가 좀 더 안에 있는 세부적인 기능들을 살펴보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프로그래밍해서 제어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주차에 보는 게 CPU 핀이 64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데이터를 내보내기도 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각 핀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는지를 포트가 어떻게 동작하고 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4주차에 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5주차하고 6주차에는 우리가 문자를 출력할 수 있는 LCD 창이 있죠. LCD 모듈을 CPU 보드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CPU의 보드에서 어떤 문자들을 어디다가 캐릭터 LCD에다가 내보내기도 하죠. 그래서 내보내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보낸 문자가 캐릭터 LCD 위에 써지는 겁니다. 여기서는 주로 영문자하고 숫자 그리고 다른 기호들을 우리가 출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7주차에는 외부 인터럽트. 외부 인터럽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많은 장치를 제어할 때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죠? 그 버튼을 누를 수 있죠. 그래서 버튼을 달아서 버튼을 누르면 버튼이 눌러진 것을 인식해서 그에 따라서 캐릭터 LCD나 아니면 LED에다가 우리가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거 IO 포트로는 스위치를 달아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LED를 달아서 껐다 켰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주차까지가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에 해야 될 일이고 실험에서는 우리가 수업에서 진도 나가는 것과 비슷한 속도로 여러분들 실제로 보드 위에 프로그램을 짜고 그 다음에 기능을 올려서 거기에 붙인 LED를 켜는 거 아니면 LCD에다 글자를 쓰는 거 아니면 스위치를 달아서 스위치가 눌러졌는지를 인식하는 거 LED 켜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부까지 하게 되면 아마 실험에서 여러분들이 실험엔 중간고사는 안 보고 중간고사쯤에 이 과목에서는 시험을 보고 실험에서는 아마 작은 프로젝트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생각에는 그 LCD 창에다가 숫자를 띄워서 여러분들이 시계를 만들 수 있죠. 그죠? 몇 시, 몇 분, 몇 초. 그렇게 해서 시간이 디스플레이 되는 아마 그런 과제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간고사 이전까지 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이 수업에서는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아마 8주차에 보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9주차하고 10주차에는 여기 타이머 카운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1초에 클락이 몇 번 나오게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시간 제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클락을 가지고. 그래서 이 타이머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카운트로 쓸 수도 있어요. 카운트는 뭐죠? 우리가 예를 들면 버튼을 누르면 버튼이 몇 번 눌러지는지 셀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센서 값이 펄스가 나오면 펄스가 몇 개 들어왔는지 셀 수도 있고. 그래서 카운트로도 쓸 수 있고 어떤 건 타이머로도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타이머를 쓰는 목적은 우리가 어떤 장치를 제어할 때 시간 개념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LED를 몇 초 동안 켜고 몇 초 동안 끄고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다른 장치도 일정 시간 동안 켜고 끄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아니고 또는 우리가 나중에 거기 ECPU에다가 모터를 연결하여 모터를 제어하기도 합니다. 좀 더 뒤에 가보면 우리 가전제품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전자제품 중에 하나가 세탁기죠, 그죠? 세탁기가 인간의 생활을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래서 주부들이 가사노동 중에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탁기예요. 세탁인데 지금은 세탁기가 대부분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을 세탁기에다가 맡기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세탁기를 잘 보면 이제 그 시간 개념이 도입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세탁물이 들어오면, 예를 들면 세제를 넣고 얼마 동안 불리고 그 다음에 회전을 시키면서 세탁물에서 이제 거품을 일으켜서 세탁물에 붙어 있는 이제 그 먼지라든가 아니면 찌꺼기를 떼어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세탁기에 돌아가는 걸 잘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탁기가 안에 있는 드럼이 돌아갈 때 한 방향으로는 돌지 않아요, 그죠? 좌로 돌았다가 우로 돌았다가 그 도는 속도도 다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다가 중간에 또 멈췄다가 일정 시간 기다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간 개념으로 조정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세탁기에 그 모터를 돌아가는 걸 제어하는 게 CPU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여러분 중에도 세탁기 사는 친구들이 있나요? 중간중간마다 수업 중간에 그 아마 채팅창으로 여러분 뭐 답을 하라고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답을 해봅니다. 뭐에 대해서. 본인이 세탁기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사람,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누구나 답을 다 해야 됩니다. 알겠죠? 가끔가다 수업 들을 때 여러분 중에 그럴 사람이 없을지 모르지만 이것만 켜놓고 딴 데 가서 딴 일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 중간에 본인이 정답이 없는 경우에 누구나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안 하면 나중에 이제 이게 수업 켜놓고 딴 거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 질문을 하면 여러분 반드시 답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지금 하는 건 이제 연습이니까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타이머 카운트에 대한 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주하고 13주 차이는 AD 변환 들어봤어요?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오면 우리가 CPU에서는 아날로그 값을 그대로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걸 디지털 값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게 AD 변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지금 말 소리를 하고 있는데 소리가 작은 것부터 큰 끝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AD 변환으로 바꿔서 컴퓨터 안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음악 신호 같은 것도 여기 저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UART라는 게 있는데, 여기 UART는 뭔가 하면은 데이터를 컴퓨터 안에서는, 내부에서는 병렬로 움직입니다. 근데 외부로 데이터를 내보낼 때는 병렬로 움직이려면 핀이 굉장히 여러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TX하고 RX하고 그라운드 이렇게 해서 세 핀으로 데이터를 내보냅니다. 이건 UART는 일반적으로 저속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 물론 속도를 가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기 방식이거든요. 어싱크로너스 리시브 앤 트랜스미트인데, 이게 비동기 방식으로 하는 데이터를 내보낸 일을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PC 화면으로 볼 수도 있고 PC를 통해서 이 포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컴퓨터 일을 시킬 때 어떤 명령으로 줄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시리얼 통신 방식 중에는 PSI와 TWI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용어만 알아두시고
어. 그리고 우리가 수업 중에 나오는 이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뒤에 가면 이제 그 좀 상세한 설명이 나오겠지만 약자들을 대해서 반드시 풀네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이제 우리가 기말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그 성적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 하면은, 자, 여기 보면은 중간고사 있고요, 기말고사 있어요. 중간에 프로젝트가 있죠. 이 프로젝트는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실험에서 중간과제하고 기말과제를 할 겁니다. 그때 실험에서 수행했던 거, 결국은 이 과목을 아주 잘 이해하고 본인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 이 프로젝트를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 점수가 다른 그 실험 레포트는 안 들어가고 중간하고 기말에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점수가 이 과목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다음에 출석하고 수업 참여도 이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상황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거기 특히 이번에 혹시 졸업하는 분들이 여기 없겠죠? 상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졸업하는 분들은 많은 회사들이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을 많이 뽑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본인들이 가장 깊이 생각해야 될 거는 본인의 실력을 쌓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기 학생들 중에는 남학생들 중에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 좀 많겠죠. 그래서 그 취업할 자리가 줄긴 하지만 그렇다고 영 없진 않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본인들의 그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집에 학교 안 오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런 시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보면서 학교 수업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분야에서, 전자 분야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조금 소개하려고 해요. 잠깐만요. 여기 보면은 혹시 웨이모라고 들어보셨나요? 웨이모가 어떤 회사인지 알아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가장 오랫동안 연구해오고 시제품을 만들어 온 회사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 올려보실래요? 틀려도 괜찮아요. 자율주행차를 가장 오랫동안 해온 회사. 채팅창에 올리는 거 보이나? 채팅 지금 여기는 안 보이지? 테슬라? 어, 최근에 가장 많이 알려진 회사는 테슬라죠. 그죠? 자, 근데 실제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가장 오랫동안 해오고 가장 많이 해온 회사는 구글입니다. 지금 현재는 테슬라 자동차에 자율주행 자동차 기능이 들어있어요. 그죠? 들어있죠. 그런데 실제로 기술력으로 보면 구글이 더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거의 10년 정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 그 자율주행 자동차 부분을 별도 회사 떼내서 만든 회사가 웨이모라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구글은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구글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오랫동안 해왔던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거기 수업이 끝나고 시간이 나면 거기 구글 자율주행 자동차를 한번 찾아보세요. 구글은 이제 그때는
자동차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 자동차를 개조해 가지고 자율주행 자동차로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실험 중을 했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그래서 그거를 별도의 자회사로 만든 회사가 웨이모이고, 웨이모에서 현재 미국에서 자기네 차를 만들어서 택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잠깐요. 여러분한테 안 보이는군요. 잠깐만요. Writing's not that easy, but Grammarly can help. 선생님, 여러분 이거 화면이 달라서 공유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네. 잠깐만요. 자, 이 화면이 일단 보이죠? This sentence is grammatically 뭐지? correct. 광고 건너뛰고요. Hey, it's Andy with The Verge. I'm about to go for a ride in one of Waymo's fully driverless cars here in Phoenix, Arizona. As you can see, there's no driver in the front. I'm not nervous. Are you nervous? I'm not nervous. Here we are, riding in a minivan with nobody in the front seat, with pedestrians and cyclists and other vehicles out on a public road. It's a surreal experience. Google has been working on self-driving cars for over 10 years now. In 2016, Google spun out its project as a separate company called Waymo. And since then, it's been testing hundreds of vehicles here in Arizona, mostly for an Uber-like ride-hailing service called Waymo One. A few years ago, I had the chance to ride in one of Waymo's driverless vehicles, but it was on a private and closed course. And since then, most of the trips that Waymo does in its autonomous vehicles, including the one that we took last year, have trained safety drivers in the front seat. Until now. It says, good morning, Waymo rider. Our destination is Baby K's Cajun Kitchen. It's asking me to start the ride, so let's do that. Heading to Baby K's Cajun Kitchen. Please make sure your seatbelt is fastened. All right, so we're pulling out of this this parking lot right now and onto public road. Oh, there goes another Waymo car. As you can see, we're in Waymo Central here. They just waved to us. I don't think they knew that maybe there was nobody in the front seat there. And then we just made a right-hand turn and changed lanes into the center lane. It's very natural. So here we come, some construction right here, which is very challenging for self-driving cars, and it kind of handled it with really no problem at all. It slowed down a little bit. Now it's changing lanes. And just kind of breezed past that construction site there as if, it was being driven by a human, quite honestly. This is our destination. Nothing really eventful to speak of.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웨이모라는 회사는 구글에서 스핀오프 시켜갖고 자회사로 만들어서 택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미국의 큰 도시 몇 군데에서 몇 년 전부터 시범 서비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일반인들이 택시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한적으로 지금 멤버십 형태로 구현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작년까지만 해도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만약에 사태를 할 때에 비해서. 근데 올해부터는 사람이 전혀 없는 상태로 지금은 현재 물론 지정된 도시 내에서만 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구글보다, 여기 구글에는 보면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장치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단점은 이 차 하나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단점이고, 테슬라는 구글보다 훨씬 더 간략한 형태로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기능을 넣었는데 사고가 가끔 나죠. 지금 한 10건 정도 사고가 난 걸로 돼 있는데, 그래서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테슬라에 있는 거는 구글에 있는 이 차보다는 조금 더 간략화시켜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자율주행차에 관심이 많죠. 그러니까 상용 제품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 측면으로만 보면 테슬라가 앞서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구글에서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웨이모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이 서비스가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수준이 높은 단계로 올라가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찾아보면 구글 무인자동차 찾아보면 영어로는 셀프 드라이빙 카라고 쳐보면 되죠. 엄청나게 많은 영상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많은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거는 구글이 무인 자동차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자동차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무인 자동차는 자동차 회사에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구글은 10년 전부터 하면서 구글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탁기나 TV처럼 하나의 전자제품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초창기에는 구글에서 도요타 자동차를 갖다가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센서를 붙이고 만들어서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네들 모두 다 설계를 해서 만드는 겁니다. 물론 전기자동차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보는 거는 이 무인 자동차는 전자제품 중에 하나다. 이 차는 엔진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모터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붙어 있는 모든 센서가 전자 센서예요. 그리고 이거를 제한 핵심은 제 안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고 주변에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수업하는 거는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반이 되는 엔베디드 시스템에 대해서 8비트 CPU를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것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가서 더 많은 경험을 쌓고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우리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서 공유를 중지하고 다시 우리 수업으로 돌아가서 자, 이번에는 자,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이슈이고요. 또 하나 뭐예요? 뭐 굉장히 많은 분야가 있지만 여러분들의 우리 분야에 있는 모든 걸 다 소개할 수 없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만 일부 좀 소개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나 많이 들어봤죠? 그쵸? 여러분 인공지능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아무거나 한번 채팅창에 올려보세요. 인공지능 하면 뭐가 생각나요? 알파고, 네. 또 터미네이터요? 또 시리, 그렇죠? 네, 시리, 네, 맞아요. 자, 사실은 이제 앞으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그래서 인공지능이 쓰일 수 있는 분야는 모든 분야에 다 쓰일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 분야에도 많이 들어와 있죠. 우리 분야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물건 사면 여러분한테 내가 A라는 물건을 사면 A-라는 물건을 보면 어떻게 해요? 옆에 창이 띄워주죠. 그것도 거기에도 인공지능 기술도 일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 이 사람들은 이런 제품을 본 사람은 딴 사람들이 이걸 본 사람은 이런 제품들에 관심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적용하고 있죠. 아마존이라든가 우리나라에 있는 거기 인터넷 쇼핑몰들도 그런 기능들이 일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샀던 것들을 나중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 사람들이 어느 분야에 관심이 많은지를 창으로 띄워주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 여러분하고 아주 먼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여러분 아주 가까이 있는 거를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 혹시 티처블 머신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이것도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티처블 머신. 어디 채팅창으로 답해 봅니다. 티처블 머신 혹시 들어본 사람 아니면 사용해 본 적이 있는 사람? 없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구글에 들어가 보면 티처블 머신을 쳐보면 거기는 자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놓은 건가 하면은 인공지능으로 되어 있는 것들 하나의 패키지를 사람들이 사용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수업 들어가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어려우니까 오늘 첫 시간이라서
이것도 화면 바꿔야 되는구나. 자, Grammarly does 다시 화면 공유할게요. 자, 이 광고 화면이 more than 나오니까 catch errors. With Grammarly, you can find really 그러면 우리는 간단하게 이런 포켓몬 잠깐만요. 도감처럼 처음부터 해볼게요. 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7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이번 영상은 구글이 최근 발표한 AI 관련 신기술인 티처블 머신러닝을 배워보고 이를 이용해 직접 우리가 만든 AI가 들어간 웹 앱 서비스를 만들어보는 실습 영상입니다. 충격적이게도 이 기술은 너무 쉬워서 최근 구글에서는 6살짜리 아이에게도 인공지능을 교육할 때 이걸 사용한다고 합니다.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인공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 이런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이란 컴퓨터가 인간처럼 스스로 학습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알파고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처럼 인간처럼 혹은 인간보다 더 뛰어나게 학습한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판단을 하여 알파고처럼 바둑을 두기도 하고 물체를 식별하기도 하며 요즘은 작곡을 하거나 소설을 쓰기도 합니다. 심지어 미래의 날씨, 주가 예측 등 미래를 예측하는 일도 하기도 하죠.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을 만들기에 컴퓨터가 어떤 학습을 해야겠죠? 이런 학습을 기계가 학습한다라고 해서 머신러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런 학습에 사용되는 정보를 데이터라고 부르며 이 데이터가 많으면 빅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계를 학습시키는 머신러닝의 방법 중 마치 이거를 다 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잠깐씩 보도록 할게요. 아마 처음 누르시는 분들은 여기 크롬 화면에 권한을 허용해달라는 메시지가 뜰 겁니다. 권한을 허용해 주셔야 이렇게 웹게임이 여러분이 나중에 집에 가서 우리는 보시면 이거 사과와 따라서 직접 해볼 수 토마토를 있을 겁니다. 각각 학습시켜서 컴퓨터가 사과와 토마토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얼핏 보면 그냥 빨간색이라 컴퓨터가 이걸 구분하기 힘들 것 같은데 구분할 수 있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습시키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사과를 웹캠에 비추고 홀 투 리코드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계속 사과가 학습됩니다. 다양한 모습의 사과를 담기 위해서 조금씩 변화시켜가면서 다양한 사과의 모습을 담아보겠습니다. 한 200장 정도만 담아보겠습니다. 학습이 끝났고 클래스 1으로 되어 있는 거를 위는 사과로 바꿔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토마토도 이 웹캠을 누르고 토마토를 보여준 다음에 홀 투 리코드를 눌러서 학습시켜줍니다. 이것도 한 200장 정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2를 토마토로 고쳐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트레인 모델 버튼을 눌러서 학습을 시켜줍니다. 학습을 시킬 때는 이 탭을 바꾸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제 학습이 완료되었고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사과를 가까이 가면은 사과 쪽이 100% 이렇게 뜨고 토마토를 가져다 대면 네, 토마토가 100%로 뜨네요.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 텐서플로우가 뭐냐면 이 머신러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머신러닝에서 텍스트 문서를 만들어줍니다. index.html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얘를 편집해 주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사용하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겠습니다. 꼭 이걸 안 써도 뭐 메모장을 써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 이 뭐지요? 유튜브 내용을 집에 가서 따라 해보면 처음부터 여기 있는 걸 다 해서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컴퓨터에서 테스트 해볼 수 있고 좀 더 많은 내용을 따라가 보면 휴대폰에 올려서 해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가장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했죠?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공유를 중지하고 다시 들어가 볼게요. 이걸 다 보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못하니까요.
여러분 양해를 부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수업으로 돌아와서 공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아마존 고 들어보셨어요? 아마존 고. 아마존 고가 뭔가요? 처음 들어봤어요? 채팅창에 띄워봅니다. 아마존 고 뭐죠?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전에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그래요? 여러분들이 뉴스 볼 때 앞으로는 뭐 TV를 보든 아니면 신문을 보든 볼 때 우리 분야와 관계되어 있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꼼꼼히 챙겨보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처음 보는 거, 이런 거 나올 때는 챙겨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셔야 됩니다. 찾아보면서 자기만의 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아마존 공은 아마 TV에 나온 게 뭔가 하면은 미국의 그 아마존이라는 회사는 알죠? 아마존 회사 알아요? 네, 답했습니다. 네, 그렇죠? 아마존은 원래 뭐 하는 회사예요? 아마존 뭐 하는 회사죠? 물건 파는 것이죠. 그죠? 맞아요. 근데 아마존에 미국에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었어요. 그죠?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었는데 어떤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들어갈 때 자기 휴대폰에다 앱을 깔고 거기에 들어가서 물건을 산 다음에 그냥 가지고 나오면 돼요. 물론 자기 카드 등록해야 되겠죠. 앱 깔 때. 그렇게 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다 끝나요. 계산하는 사람이 없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자,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공유를 중지해야 되겠네요. 자, 공유 중지하고 다시 다시 공유를 갈게요. 뭐야? 뭐가 잘못됐는데요? 앞에 있어요. 그래서 자, 잠깐요. 저기 이분이 우리나라 사람인데 지금 아마존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필요한 부분만 요 19분쯤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려고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오픈을 했는데 잠깐요. 저희가 물건을 산 다음에 마지막에 QR코드만 한번 찍고 나오면 계산 끝이에요. 여러분한테 화면 안 넘어가나요? 이게 지금 매장이 저희 시애틀 가시면 시애틀 본사 저희 앞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픈을 했는데 혹시 나올 때는 줄을 안 섰는데 들어갈 때 줄을 서요. 너무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셔갖고 이제 그냥 앱만 까시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번에 아마존 아카운트만 있으시면
그래서 지금 다들 이제 왜냐하면 여기 이제 워낙 그 매장이 작아가지고 크지 않아가지고 들어갈 때 좀 여러분한테 잘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잠깐요. 아마존 거 잘 보였어요? 뭐 하는 곳인지 이해됐어? 아, 여기 이제 거기 URL이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보시고 한번 관심 있으면 쭉 보시면 되고, 내가 보여준 부분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그 중에 아마존 고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휴대폰에다가 앱을 깔고 자기 카드 등록하고, 그 다음에 그 아마존 고라는 그 상점하는 오프라인 매장인데 자기가 들어가서 물건 물론 가입해야 되겠죠. 물건을 다 자기가 그냥 바구니에 넣고 그냥 가지고 나오면 계산 끝나요. 그렇게 만드는 매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뭐 자기가 그렇다고 뭐 몸에다 센서를 지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비전 시스템이라 그래갖고 여기에 온갖 위에 천장 위에 굉장히 많은 카메라가 붙어 있고, 그 카메라에서 이 사람이 어떤 물건을 사는지를 다 감지해갖고 나갈 때 바로 계산해서 끝내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 매장에 계산한 사람이 없죠. 계산대가 없어요. 본인이 거기 나올 때 자기 QR코드만 찍고 나오면 계산이 끝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때쯤 되면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이 될 겁니다. 그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번 학기 공부하는 거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러니까 GPU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깔아서 그걸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거, 이것이 좀 더 커지면 이런 시스템들의 이러한 큰 앞에 나온 세 가지 분야의 한 파트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 것들로 되는 걸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본인들이 내가 졸업할 때 어느 분야에 가서 일을 할 건지를 그런 기술 동향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학년이 되면 과목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일하고 싶은 분야를 어느 정도 정하고 그것과 관련된 쪽의 내용들을 좀 더 많이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죠. 자, 지원 아직 여러분하고 좀 더 미래에 있는 이야기긴 하지만 계속 여러분들이 그냥 학교 공부만 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고 우리 분야에 관련된 기술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필요하면 우리 학교의 수업 안에도 어떤 것들에 대한 걸 자기 스스로 질문을 하고 공부를 해보기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앞에 설명된 것과 좀 더 관계된 것들에 대해서 보려고 다음 페이지가 있을 텐데, 자, 이거는 우리가 이번 학기에 사용하려는 책 표지예요. 보이시나요? 예. 자, 그리고 혹시 여기 이 뭐죠? 인터넷 주소 보이나? 요거는 그냥 우리가 쓰는 모델하고 좀 다른데 나중에 이 유튜브를 보면은 그 CPU에다가 프로그램을 컴퓨터에서 짜서 넣는 절차에 대한 걸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있는 방법과 조금 다르게 할 겁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들은 좀 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냥 이 유튜브 영상을 여러분 참고로 한번 그냥 보시는 건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러분 집에 대부분 다 가지고 있죠. 요즘은 뭐 결혼할 때 혼수용품을 뭘 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는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가 거의 다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 있는 것들 중에 뭐예요? TV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탁기 있고, 냉장고 있고, 에어컨 있고. 이건 뭐예요? 이건 전자레인지고, 이거 전기밥솥. 그리고
이거는 진공 청소기 다 필요한 것들이죠. 요즘은 이제 에어컨 많이 쓰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게 그래도 기능이 제일 단순한 게 뭐예요? 어디 채팅창에 올려봅니다. 내가 보기에 기능이 제일 단순한 거. 청소기, 어, 전자레인지, 청소기. 청소기가 좀 많은 편이네. 자, 그렇죠. 비교적 아마 근데 거기 그 눈으로 보기에는 그 청소기 그 기능이 좀 단순한데 가격은 어떤 게 뭐가 제일 싸고 뭐가 제일 비싼가요? 그냥 틀려도 괜찮아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야. 제일 싼 거고 제일 비싼 거. 물론 제품에 따라서 뭐 제품의 종류가 많으니까 TV가 제일 비싸. 그렇지. TV가 뭐죠? 거기 가장 최신 나온 건 엄청 비싸죠. 제일 싼 거는 TV도 종류가 많지, 그지? 최근에 나온 게 8K인가? 그치? 8K인가? 그 전에 뭐였어? 8K 전에 4K였지. 그치? 전자레인지가 좀 싼 편이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거기 이 제품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나요? 예를 들면 자기 친구가 전자거 아닌 다른 친구보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나요? 본인이 스스로한테 물어봤을 때 이 제품에 대해서 딴 친구보다 더 잘 알아요? 몰라요? 자,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같으면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죠? 여기 보면은 타이머 있고 뭐 있어요? 전자레인지 어떤 기능이 있나요? 자기 안에 생각나는 거 하나씩 올려봅니다. 채팅창에다가. 타이머 또 타이머만 있으면 되나요? 안에 뭐 어떤 기능이 있지? 이게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뭐예요? 전자레인지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뭐지? 그렇지. 음식물을 뜨겁게 하는 거죠. 그래. 그것이, 대현의 학생은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를 음식물을 뜨겁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그 안에 뭐가 있죠? 그게 아까 물 분자를 움직인다 그랬는데 물 분자를 움직일 때 뭘 움직이죠? 뭘 하면 물 분자가 움직이나? 음식 속에 있는 물 분자가 움직이잖아요. 뭐가 그걸 움직이게 해요? 우리가 이거 전자레인지도 안 하고 옛날에 뭐라고 불렀어요? 다른 말. 그렇죠.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라고 불렀죠. 그죠? 그 마이크로웨이브 전자파를 쏘면 걔가 뭐예요? 이 물 분자를 건드려서 걔들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가 발생하죠? 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타이머가 온 되면은 그 뭐예요? 마이크로파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온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타이머 세팅된 값만큼 동작되다가 멈춰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게 거기 동작하는 중에 문 열면 어떻게 되나요? 안 열어봤어?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이크로웨이브 멈춰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멈춰야 돼요. 여러분 거기 이 전자오븐 켜놓고 그 근처에 가까이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가능하면. 가능하면 가까이 안 가는 게 좋죠. 물론 그게 제품을 만들 때 거기서 나오는 전자파가 차단대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다 만들어 놨죠. 그래서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장치가 온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또 어떤 것들은 그 밑에 뭐 있죠? 거기 그 문 열면 뭐죠? 안에 전구가 켜지기도 하죠. 또 그다음에 밑에 받침대가 어떻게 하기도 해요? 돌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상용 제품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뭐 마이크로웨이브 발생기 장치 대신 여러분들 LED 넣고 그다음 밑에다 판 넣고 돌게 하고 그다음에 타이머 만들고 타이머 세팅하면 타이머만큼 그 판이 돌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배우고 나면은 기본 모델을 만들어서 볼 수는 있죠. 그죠?
물론 똑같은 상용 제품이 아닌 거. 그냥 우리가 모형 제품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제대로 우리가 배우고 나면 여기 있는 많은 장치들의 기본 기능 정도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밥솥도 전기 밥솥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근데 초창기 나온 거하고 지금하고 뭐가 많이 달라졌나요? 뭐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전기 밥솥이 안 바뀌었으면 처음에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안 나왔어야 되는데 그지? 뭐가 바뀌었죠? 초기에 나온 거하고 지금하고 뭐가 바뀌었어요? 몰라요? 최근 거밖에 없어 가지고. 어. 다 밥이 다 된 말을 해요. 어. 옛날에 띵소리 나던 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 옛날보다 밥솥에 보면은 요리할 수 있는 그 뭐라 그러나 여러 가지 요리 방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뭐 무슨 뭐 현미밥 할 때 무슨 밥 할 때 뭐 잡곡밥 할 때 뭐 그거 다 틀리죠. 뭐가 틀려요? 요리하는 프로세스가 다르니까. 그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다 들어 있는 거예요. 밥솥이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을 보면 뭐예요? 밥솥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뭐예요? 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밥할 때 어떻게 하면 밥이 되죠? 밥할 때 어떻게 하면 밥이 돼? 밥솥에 뭐 넣지? 밥솥에 뭐 넣어? 밥할 때. 아무것도 안 넣어? 다 나갔나? 우선 밥솥에다가 쌀을 씻어 넣고, 그죠? 그 다음에 물을 맞추죠. 그죠? 그 다음에, 그죠? 열을 가하죠. 그 결국은 항상 그게 밥을 해본 적이 있어? 그럼 밥을 거기 초보자하고 뭐지 경험 많은 사람 하면 밥이 똑같이 잘 되나? 밥솥으로 하면 다 똑같이 될 수도 있어, 그지? 근데 그때도 뭘 잘 맞춰야 돼? 물의 양을 잘 맞춰야 되지, 그지? 물을 너무 작게 하거나 물을 너무 많이 하거나 이러면 좀 곤란할 수 있어, 그치? 그다음에 결국 온도 조절이죠, 그죠? 몇 도 온도로 얼마만큼 해서 그 절차를 그 프로세스를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실제로 저 밥솥을 만드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종류의 밥을 하는 잡곡밥 무슨 밥에 따라서, 그죠? 굉장히 많은 밥을 굉장히 여러 번 해봅니다. 해보면서 그 프로세스마다 시간을 정해서 있는 시간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몇 도의 온도로 오븐에서 얼마만큼 하는 게에 따라서 밥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가 확립되면 그거를 베테랑이 하는 것처럼 뭐 밥솥에 그 기능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온도 조절하고 시간 조절이에요. 그렇죠? 맞죠? 그렇게 해서 밥솥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의 할머니 때는 우리나라에서 전기밥솥 못 만들어 갖고 일본 가서 사온 적도 많아요. 초창기에는 일본이 먼저 만들었으니까. 지금 중국 사람들 우리 와서 밥솥 사가지고 가죠. 밥이 잘 되니까.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배우는 이유는 이와 같이 우리가 전자레인지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기능이 비교적 간단. 물론 레인지를 상용 제품을 만드는 건 여러 가지 복잡한 기술이 많지만 기본 기능만 되게 하는 거는 비교적 간단한 것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형으로 그거를 또 모형으로 이제 조그맣게 만들어 볼 수 있죠. 그럼 그거를 좀 더 다듬고 그다음에 장치들을 부착하면 그런 장치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품이 전부 다 뭐가 들어있어요? CPU가 다 들어있죠. 청소기에도 CPU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사실은 다이슨 청소기, 여기 그림이 있는 게 다이슨 청소기인데 다이슨 청소기 값이 얼마 정도 해요? 10만 원 단위로 맞춰봐. 얼마 정도 해? 80만 원? 또 요새 값이 좀 내렸나? 70? 값이 좀 내려서 초창기에 나왔을 때 지금 거의 100만 가까이 갈걸? 생각보다 비싸요. 이 다이슨이 만든 건데 국내에서 지금은 이제 삼성이나 LG에서 많이 만들었죠. 근데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청소기 상대적으로 많이 비싼 편입니다. 요 안에 굉장히 많은
전자적인 거 말고 결국은 이거는 뭐예요? 결국 얼마나 미세한 먼지를 잘 빨아들이느냐, 그리고 배출구로 나오는 미세먼지가 얼마나 안 나오느냐가 가장 관건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전자적인 기능보다 그런 쪽의 기능이 더 강조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기술이 발전 안 하면, 그죠? 밥솥 한 번 나오고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집에도, 우리 여기 집은 냉장고 있는데 집에 냉장고 몇 가지 있어요? 한 개 있어요? 집에 무슨 냉장고 있어요? 많이 있으면 몇 개까지 있어? 보통은 집에 몇 개 있어? 비공개해도 돼. 하나도 없어? 2개 있어? 대부분 2개야, 그지? 일반 냉장고가 또 뭐야? 김치 냉장고. 그치, 보통 2개 있지. 또 혹시 부모님이 술 좋아하시면 무슨 와인 냉장고도 있을 수 있고, 그치? 보통 요즘은 이제 거의 2개가 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만드는 회사에서 처음에 뭐야? 일반 냉장고 팔다가 더 이상 이제 팔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 김치 냉장고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김치 냉장고 거의 다 가지고 있잖아. 그렇지? 요새는 뭐야? 또 온냉장고도 팔지 않아? 뭐라고 부르지? 온냉장고 이름이 뭐고? 몰라? LG에서 나와서 팔잖아, 그지? 스타일러. 그래요. 이게 하는 일이 뭐예요? 옷 흔들어주는 거, 그죠? 그게 냄새 빼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주 입는 사람들은 그게 옷에서 냄새 안 나고 비교적 좀 깔끔하게 세탁을 좀 더 자주 안 해도 되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장을 좀 자주 입어야 되는 사람들은 필요할 수도 있죠. 그렇죠? 자, 이와 같이 결국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들은 아주 초창기에 나온 것들은 전부 다 프로세서 안 들어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들어있어요. 프로세서가. CPU 값이 비싼가요? 안 비싸요. 싼 거는 몇천 원부터. 여러분 장난감에 들어있죠. 그죠? 리모컨 있는 장난감에도 다 CPU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CPU가 들어있는 시스템, 우리가 인베디드 시스템인데, 휴대폰 같으면 그 휴대폰에 들어있는 덩치는 작지만, 그죠? CPU 파워는 엄청나죠? 엄청난 CPU가 들어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응용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렇게 CPU가 들어가 있는 시스템들을 우리가 만들어 보려면 그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의 기본적인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는 기본 기능은 충분히 자기 마음대로 잘 제어해서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동안에 배우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인베디드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에 가면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시스템들을 이해하고 좀 더 교육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이쪽 개발 엔지니어로 아니면 생산 엔지니어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휴대폰도 일종의 인베디드 시스템인데 그거는 덩치는 작지만 엄청 큰 시스템이에요.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가 달라붙어서 만든 제품이죠. 그래서 우리 이번 학기에 공부하는 게 CPU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8비트짜리 CPU가 한 가지만 아니고 한 회사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한 CPU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걸 잘 다룰 수 있으면 새로운 CPU를 배워서 다루는 게 어떻게 해요?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인베디드 시스템을 여러분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8비트 CPU를 다루고 이해하고 그 기능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공부하는 게 이번 학기의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동차 알죠? 그죠? 자동차 안에도 CPU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은 모듈마다 한 개씩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것들 사이 연결이 다 돼 있죠. 연결이 돼 있어서 중앙 제어 장치가 있고 주변 제어 장치가 있고, 예를 들면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 같은 게 어떻게 돼 있어요? 운전석에 앉아서 자조정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사이드 미러 안에 뭐가 붙어 있어요? 모터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쪽에 운전석에서 버튼을 누르면, 그죠? 뭐예요? 이게 상하 아니면 좌우로 다 움직이면서 운전석에서 보기 좋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주 옛날 자동차 어떻게 돼 있어? 사람이 가서 손으로 이렇게 각도를 맞췄었지. 근데 점점 다 자동화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분야의 CPU가 들어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원래 실험은 첫 주부터 원래 대면 수업하게 돼 있었는데 실험이 2주 동안은 대면 수업을 못 해요. 여러분 금요일 날 실험이 있죠, 그죠? 근데 2주 동안은 일단 여기서 GPU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아마 우리 조교가 나중에 수업 시간에 쭉 설명해 줄 거고 선생님도 수업 중간에 그걸 쭉 설명을 한번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개인별로 브레드보드하고 GPU가 지급이 될 거고요. 그것들을 이제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GPU를 파손하면은 나중에 거기 실험 점수에 약간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 쇼트만 안 시키면 고장 안 나니까 쇼트만 안 시키면 돼요. 그러면 그거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조교가 실험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 오늘 우리 첫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우리가 이번 학기 동안에 하게 되고 무엇을 배우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공부한 게 어디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2학년 2학기니까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도 나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자기 나름대로 노트를 만들어서 그 분야에 대한 것들을 이제 잘 모르면 인터넷 뒤져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영상도 찾아보고 이러면서 자기만의 그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지식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수업은 이 정도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자, 이거 슬라이드 쇼는 이 정도로 마치고 자, 잠깐만요. 채팅창 한번 볼게요. 자, 질문 있으면 하셔도 돼요. 뭐지? 잠깐만. 내일 받으러 오고 싶어요? 내일 학교 오늘 일이 있는 모양이지? 내일은 좀 곤란할 것 같고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오늘 받아도 되냐고? 아니.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수요일이구나. 내일 목요일이네. 일단 당분간은 키트가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급하게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금요일쯤부터 나눠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을게요. 이해하셨죠? 미안해요. 또 그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는 학교에 안 오고 인터넷으로만 할 거예요, 수업을. 학교에서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 지금 못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능하면 우리가 3주차에 학교에 올 거니까 그때 받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고요. 굳이 자기가 미리 좀 해보고 싶다 하면은 금요일 날 이후에는 가능하도록 내가 준비를 해볼게요. 자, 그래요. 하여튼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아토메가 128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도 공부를 하시고 실제로 다뤄보면서 인베디드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훌륭한 엔지니어로 자라가는데 크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든지 수업 시간에 중간에 채팅창으로 질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메일로도 질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 학기 동안 하는 이 수업이 여러분이 앞으로 엔지니어로 자라가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아까 오늘 저기 출석 중에 출석 안 된 친구가 있는데 박준성이 혹시 왔나? 준성이 왔어? 오케이. 그럼 모두 출석했네요. 오케이.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